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올림 PB예요. 자, 오늘은요. 제가 며칠 전에 호주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영상 하나 때문에 이 주제를 꺼내게 됐어요. 어떤 호주 여자분인데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유학을 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이분이 돌아온 다음에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그게 말이 되냐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무슨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빡세게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완전히 달라져서 왔다는 거죠. 본인도 처음엔 영문을 몰랐대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한국 살면서 깨달은 거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영상 자료는 제가 따로 준비해뒀어요. 이분이 한국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요. 한국 갔더니 처음엔 발이 퉁퉁 부었다는 거였어요.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요. 그래서 본인은 나 한국 음식 맛있어서 살쪘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그 붓기는 잠깐이었고 이 3주 지나니까 발의 붓기가 싹 빠지면서 몸 전체가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은 살대로 빠지고 부종은 부종대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댓글로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약이라도 먹은 거냐 성형외과 다닌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데 이분이 딱 잘라서 아니다. 나는 근데 한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다 라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매일매일 그냥 걸었던 거예요. 산책을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냥 많이 걸어서 살 빠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이 영상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통째로 설명한다고 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산책이라는 행위가요.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산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행위거든요. 첫째로 걸을 곳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곳이 안전해야 하고, 셋째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산책은 그냥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27년을 산 호주조차도요. 호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호주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호주에서는 산책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완전 반대예요. 호주는 땅이 넓어서 오히려 못 걸어요. 모든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집이랑 마트가 차로 10분 거리, 집이랑 캐페이가 차로 15분 거리. 이러니까 걸어 다니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무조건 차를 타요. 걷는다는 개념 자체가 일상에서 거의 사라진 거예요. 산책을 하고 싶으면 일부러 차를 끌고 공園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산책이에요? 그냥 큰일 치르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호주는 해가 지면 도시가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녁 5시, 6시만 되면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이 없어져요. 한국 분들은 이게 진짜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한국은 밤이 더 화려한 나라잖아요. 근데 호주는 해가 지는 순간 도시 전체가 셔터를 내려요. 그러면 그 어두운 거리를 혼자 걷는다? 그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호주에서 산책이라는 건 밝은 대낮에 정해진 안전한 구역에서만 그것도 큰맘 먹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27년을 살면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밖에 나가서 걸었던 기억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호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미국도 사정이 비슷하거나 더 심해요. 미국은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인도 자체가 없는 동네가 수두룩해요. 길은 차를 위한 거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닌 거죠. 유럽은 도시가 예쁘긴 한데 밤이 되면 치안 문제가 심각해서 함부로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내가 원할 때 안전하게 걷는다라는 이 단순한 행위가 사실은 전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조차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잠깐 호주의 산책로라는 게 실제로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호주에서 그나마 걸을 만한 곳이라고 하면 해변가예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바닷가를 따라서 산책로가 그래도 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해변가까지 가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차를 끌고 가서 주차 자리를 한참 찾고 주차비를 내고 그래야 겨우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산책은 오늘 날 잡고 가는 나들이에 가까워요. 매일 저녁 가볍게 하는 일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변마저도 해가 지면 끝이에요. 어두워지면 그 좋던 산책로도 아무도 안 가는 위험한 곳으로 변해버리니까요. 결국 호주 사람들이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에 정말 몇 시간뿐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한국에서 산책은 날 잡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는 일이에요. 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녁 먹고 나서 좀 답답하네 싶으면 그냥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끝이에요. 준비물도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시간을 가릴 필요도 없어요. 이 가벼움이 매일매일 쌓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걷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온 유학생들이 운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살이 빠지는 진짜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본인은 운동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사실은 매일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국은 일단 걸을 곳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살아도 조금만 나가면 공원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천이 있어요. 그것도 차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앞에서 5분 10분만 걸으면 자연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좋은 환경인지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단번에 알아요. 도시의 모든 편의시설을 다 누리면서 동시에 자연까지 코앞에서 누린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 걷는 길들이 관리가 또 완벽해요. 길이 깨끗하고 평평하고 밤에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밤거리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인프라예요. 호주는 관광지 빼면 가로등 없는 동네가 천지예요. 어두워서 걷고 싶어도 못 걸어요. 근데 한국은 동네 골목 구석구석까지 밤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 가로등 하나를 깔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랑 행정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한국은 그거를 전국에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깔아놨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 중에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치안. 한국은 밤이든 새벽이든 내가 걷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가서 걸어도 안전해요. 새벽 2시에 여자 혼자 동네를 산책한다? 호주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한밤중에 편의점 다녀오면서 천천히 걷는 사람, 새벽에 운동 삼아 빠르게 걷는 사람, 강아지 끌고 나온 사람,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음 놓고 밖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나라의 치안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책이 자유롭다는 건 단순히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증거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호주 친구한테 여기는 새벽에 혼자 산책해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제 말을 안 믿었어요. 너 한국 살더니 위험한 거에 무뎌진 거 아니냐고요. 자기네 상식으로는 밤에 여자 혼자 밖에 나가는 건 그냥 사고를 자초하는 일이거든요. 호주에서는 해 떨어지면 부모가 딸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와라 예요. 이게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생존 수칙인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이 밤늦게 산책 나간다고 해도 크게 걱정 안 하시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한국 분들은 정말 모르세요. 밤에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아주 통째로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을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급하고 빠르고 쉴 새 없이 달린다고요. 근데 저는 이 빨리빨리의 진짜 비밀이 역설적으로 이 산책에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계속 빠르게만 달릴 수는 없어요. 어디선가 숨을 돌리고 충전을 해야 또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 충전을 할 공간이 항상 곁에 있어요. 하루 종일 빡세게 일하고 저녁 먹고 나서 동네 천변을 한 바퀴 쓱 돌고 오는 거예요.
그 짧은 산책 동안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일 또 달릴 힘을 얻는 거죠. 다른 나라는 이게 안 돼요. 일은 일대로 하는데 정작 쉴 때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어두워지면 갇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건 언제든 안전하게 멈춰서 쉴 수 있는 이 환경이 받쳐줬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호주 여자분 영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서 살 빠지고 건강해진 건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을 자연스럽게 걷게 만드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지하철역까지 걷고 환승하면서 걷고 장 보면서 걷고 저녁에 또 산책하고 한국에서는 일상을 사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걸어요. 본인들은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만보기 한번 차고 다녀보세요. 호주 사람 하루 걸음 수랑 한국 사람 하루 걸음 수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예주 호주 사람은 집에서 차고로, 차고에서 주차장으로,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이게 하루 동선의 전부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만으로도 호주 사람 며칠치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헬스장을 끊을 필요도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기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산 외국인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본인들은 운동 하나도 안 했다는데 다들 살이 빠져서 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표정도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 채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요. 외국인이 한국 좀 살면 얼굴까지 변한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단순히 화장법이나 피부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매일 자연을 보면서 안전한 거리를 마음 편히 걸으면서 쌓인 그 여유가 사람 표정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쫓기듯 사는 사람이랑 매일 저녁 노을 보면서 천천히 걷는 사람이랑 얼굴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몸이 항상 긴장돼 있고 밤에는 위험할까봐 잔뜩 움츠리고 사는 사람은 표정도 굳어 있어요. 근데 매일 마음 편히 걸으면서 긴장을 푸는 사람은 얼굴 근육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시드니에서 차에 갇혀 살 때랑 푸산에서 매일 바다 보면서 걷는 지금이랑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요. 진짜로요. 한국 와서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환경을 갖추게 된 걸까요? 저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땅이 어쩌다 그래서 된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건 철저하게 설계된 결과예요. 한국은 도시를 만들 때부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겠지 않았어요. 지하철망을 거미줄처럼 깔아서 차 없이도 어디든 가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게 됐고 도시 곳곳에 공원이랑 녹지를 박아 넣어서 걷는 즐거움까지 줬어요.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이 더해지니까 언제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완성된 거예요. 이건 한두 가지 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통이면 교통,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치안이면 치안, 행정이면 행정. 이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최고 수준이어야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놀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국은 이걸 불과 몇십 년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도시들 가보면 멋지긴 한데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고 밤엔 어둡고 옛날에 지어진 거라 현대인이 살기엔 불편한 게 많아요. 한번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는 고치기도 어려워요. 근데 한국은요, 비교적 최근에 도시를 정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이 살기 편하게 현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어요. 넓은 인도, 정확한 지하철, 잘 정돈된 공원, 환한 가로등. 이게 다 사람 중심으로 새로 설계된 도시라서 가능한 거예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 살고 몸이 바뀌어서 돌아온 이 작은 사건 하나에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교통 인프라, 도시 설계, 치안, 시민의식, 행정력.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걷기 좋은 나라라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 나라에서 평범하게 산 외국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진 거죠. 저는 이걸 깨닫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저녁 산책 한 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깔려 있었다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안전한 산책 문화는 결국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가로등을 환하게 깔고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쓰고 서로를 위협하면 그 길은 위험한 곳이 돼버려요. 근데 한국은 밤거리에 사람이 가득해도 서로를 해치지 않고 각자 자기 걸음을 걸어요. 새벽에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한 건 가로등 덕분만이 아니라 그 거리를 함께 걷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의 문화인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본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흔치 않은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주 유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한국으로 가려는 분위기가 진짜 강해요. 근데 정작 갔다 온 친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따로 있어요. 한국은 그냥 사는 게 편하다. 그 중에서도 이 산책 얘기가 꼭 나와요. 한국 살 때 매일 밤 마음 편히 걷던 그 자유로움을 호주 돌아와서는 다시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자유롭게 자연을 보면서 걷는다는 이 평범한 일이 막상 그게 없는 나라에서 살아보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돈 문제예요. 호주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돈이 드는 일이에요. 걸을 데가 없으니까 헬스장을 끊어야 하는데 그 회원권이 한 달에 70몇만 원씩 해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건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몸 관리한다는 건 곧 돈을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산책은 공짜잖아요. 집 앞 공원도 공짜, 천병원 산책로도 공짜, 동네 뒷산도 공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동네 공공체육시설도 진짜 저렴해요. 시립수영장 구민체육관이 호주랑 비교가 안 되게 싸요. 호주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면 다들 입을 못 다물어요. 건강 유지하는데 돈이 안 든다고 하면서요. 한국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외국에서 보면 이게 진짜 부러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공시설을 쓰게 되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물 마시고 싶을 때, 잠깐 앉아 쉬고 싶을 때, 한국은 이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공원 화장실이 호텔급으로 깨끗하고 곳곳에 정수기랑 벤치가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운반기구까지 있어요. 호주는 공공 화장실이 무섭고 더러워서 차라리 안 가고 참는 게 나을 정도인데 한국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깨끗해요. 산책 하나 얘기하는데 결국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국은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 전체가 촘촘하게 설계돼 있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호주 친구들 단체방에서도 이 얘기가 자주 나와요. 처음엔 다들 K-팝이나 한국 음식 같은 화려한 것들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정작 살아보면 마음을 사로잡는 건 이런 사소한 일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 수변공원이나 바닷가 산책로 사진을 몇 장 올렸더니 다들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어디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밤이라고? 나도 가고 싶다. 우리한테는 그냥 동네 사진 한 장인데 걔네한테는 비현실적인 풍경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진지하게 한국 유학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호주에서는 절대 못 누리는 일상이니까 그게 그렇게나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부산 살면서 느낀 건데 이 산책이라는 게 건강만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해줘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다 보면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들이 생겨요. 저도 산책하러 해서 매일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는 지나가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눠요. 호주에서는 이런 게 진짜 드물어요. 다들 차 타고 휙휙 지나가니까 동네 이웃 얼굴을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걷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이 생겨요. 산책 하나가 건강도 주고 마음의 여유도 주고 사람 사이에 온기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진짜 많은 걸 얻었지만 그중에 제일 값진 게 뭐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이 매일 걸을 수 있는 삶을 꼽을 것 같아요.
디자인 일도 좋고 비싼 음식도 사랑하지만 제 몸과 마음을 진짜로 바꿔놓은 건 이 산책이었거든요. 호주에서는 늘 차 안에 갇혀 있었고 늘 어딘가에 묶여 있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제 두 발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 해방감이 사람을 진짜 가볍게 만들어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국을 빡빡하고 경쟁 심한 나라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온 제 눈으로 보면 한국은 오히려 삶의 여유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여유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저녁 먹고 부담 없이 나가 걸을 수 있는 동네,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집 앞에 펼쳐진 자연, 이 작은 일상들에서 와요. 한국 분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셔서 그 가치를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진짜 귀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호주는 땅도 넓고 자연도 광활하고 객관적인 조건만 보면 산책하기에 세상 누구보다 좋아야 할 나라잖아요. 근데 정작 그 넓은 땅에서 사람들은 차에 갇혀 살고 해 떨어지면 집에 갇혀 살아요. 자연이 코앞에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은 좁은 땅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데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연 속을 걸을 수 있어요. 진짜 풍요로움이라는 게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땅을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걸 저는 한국 와서 배웠어요. 한국은 좁아서 불편한 나라가 아니라 좁은 걸 가장 똑똑하게 채워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거창한 운동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냥 오늘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게 마음껏 가능한 나라에 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럼 또 봐요.